안녕하세요. 더블렛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어떻게 집을 구매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매하는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싱글 때는 집을 굳이 사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으로 뭔가 세를 받는다거나 돈을 번다는 방식은 당시에 좀 더 나이가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는 고정관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직업적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반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였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월 수익을 창출하고 나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내던 돈이 월에 한 18만원 정도 내다 보니, 이런 와중에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사게 되면 세를 더 많이 내야 돼서 굳이 당장 집을 사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세를 살았었는데 오른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부담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전세금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더 돈을 열심히 벌고 잘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뿐, 굳이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재테크나 자산 관리는 어쩌면 관심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끄럽지만 저도 과거에는 부동산 쪽으로는 재테크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제가 집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겼는데, 올라봐야 연에 뭐 전세값이 1-2천만 원 정도만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당시에는 싱글이라 작은 집에 살았기 때문인 거고, 이제는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니까 좀 더 큰 집에 갔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는 금액도 더 커질 확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외벌이였거든요. 지금도 외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싱글 때처럼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지 않고 잠만 자고 나오더라도 주거 비용이나 생활 비용이 더 나가니까 똑같이 저축을 하기에도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2013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계약 때마다 1,000에서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 4천, 심한 집들은 재계약 시마다 4천에서 6천, 그리고 제일 심한 케이스로 제 친구는 전세를 연장하려면 8천을 내라 라고 이제 집주인에게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30대 전후에 일반 외벌이 가정한테 8천을 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외벌이로 생활비도 다 내고 1년에 4천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8천을 모아가지고 전세돈을 더 내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 덜어나게 내 집을 구매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쩌면 정부가 토끼몰이를 했다, 사람들을 집을 사게 한 다음에 대출의 빚쟁이가 될 수 있도록 다 몰았다 라는 이제 좀 안 좋은 내용의 기사도 있었는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 자극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집을 굳이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이제 저도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기 때 너무 귀엽고 좋은데, 이제 돌쟁이라고 하죠. 태어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걸어 다닙니다. 뭘 짚고 걸어가기도 하고, 이제 새로 생긴 게 많으니까 매우 다 신기해서 다 손으로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신혼집으로 구했던 집이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니라서 물건이 되게 많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애한테 걸어 다니는 건 너무 이쁘지만 그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자꾸 제 아들한테 제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더 아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더 좀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당시에 강남 대치동에 살았었는데, 아이가 없을 때는 되게 편하게 지냈거든요. 교통편도 너무 좋고 사 먹고 놀기도 좋고. 그렇지만 아이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크게 깨닫고 남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이게 또 걱정의 시작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에 아이가 잘 가서 아프거나 울거나 그러지 않고 적응은 잘 하는지, 그리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이 너무 쉽지 않고 조심스럽고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 또 전세가 올라서 이사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뭐 성인이 우리야 적응하면 되지만 아이에게 새로운 곳으로 또 적응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가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몇 주 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안 돼서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가장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아빠로서의 삶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뭐 여러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이제 그들처럼 가장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제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고, 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해서 집을 꼭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마련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활용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첫 번째로 결론은 돈이죠. 가격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집을 한번 살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짧게 살 거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아서 신중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를 키우기에 환경이 되게 친환경적인지, 그리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마트나 쇼핑몰들이 근처에 있는지, 이런 이유들이 잘 맞는 곳인지를 좀 찾게 됐었는데, 직업상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동을 하다가 좀 그런 조건이 맞춰진 곳이라고 생각이 들면 잠깐 정차해서 지도도 보고 그리고 시세도 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있는 곳들은 역시나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저도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래 몇 년 사이에 꽤 오른 거예요. 뭔가 마음이 빈정이 좀 상하는 거죠. 내가 1, 2년 전에만 여기 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에 사기에는 뭔가 좀 별론데? 원래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집은 이렇게 올랐을 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주택 청약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청약통장 분양을 당첨받으면 로또라고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 대비 시세가 되게 올라서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들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당첨받은 것은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에 지하철 8호선역이 1, 2년 안에 곧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때 들어서게 되면은 실제로 더 살기에도 편해지고, 그만큼 또 가격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제 자산도 오르겠죠. 그러면 저희 자산을 더 증식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택 청약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주택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가 대비 시세가 무조건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오해하지 말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괜찮은지를 잘 고려하신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는 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눈에 보이고 내가 몸에서 누리게 되는 환경에 대해서 청약을 좀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마음에 들었던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10년, 20년, 30년이 된 아파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시설도 많이 낙후됐고 그리고 방식도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하주차장이 있어야지,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차가 다 지하로만 거의 대부분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1층에서 맘 놓고 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집을 나가자마자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은 차나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기가 있는 저희 집에는 또 맞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옛날에 지었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잘 안 돼 있어요. 청약통장이 왜 나오게 됐는지 잠깐 짚어보면, 애초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은 거거든요. 그럼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 계획되던 트렌드에 맞춰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평수에도 목적 대비 이렇게 옷방이라든지 이쁘게 살기 좋게 만든 곳도 있지만, 그냥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방 2개, 방 3개 끝, 이렇게만 짓던 방식으로 예전에는 지었었거든요. 물론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요즘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이 그런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신식 아파트에 살고 싶었고, 그리고 당연히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도 좀 걱정 없이 잘 살고 싶었고, 제가 신도시에 분양받았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순 아파트를 세워 짓고 끝이 아니라 애초에 택지 개발이라고 해서 토지부터 새로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뿐이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도시 계획이란 걸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이 잘 된 만큼 단순 좋은 아파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삶도 더 잘 살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그런 식으로 혜택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더 살기가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주택청약을 활용하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이 당첨이 됐다고 해서 아파트를 사실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계약금이 분양가의 보통 10%에서 한 20% 정도 하는데요. 외벌이를 하면서 또 아이를 낳고 좀 여러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런 와중에 당첨이 된 건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갑자기 몇 천만 원을 또 내야 되는 게 저는 좀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있고 하지만 좀 싱글일 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갑자기 몇 천만 원을 내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그 수억짜리 집을 내가 다 몇 년 안에 만들어서 부담을 해야 되고 대출을 하게 되면 1, 2천이 아니라 억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된 건 너무 좋은데 그리고 분명히 이 집은 오를 거라는 확신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포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포기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마디를 해주신 게 저한테 많이 위로가 돼서 결국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아들아, 원래 내 집 마련은 매우 어려운 거다. 너가 열심히 살고 돈을 모으는 건 잘 알지만 네가 원한 만큼 돼서 원하는 집을 꼭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엄마는 너무 기쁘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청약도 공부해서 당첨을 받았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다. 엄마가 집도 하나 사주고 그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지만 네가 어렵지만 기회가 왔을 때 꼭 기회를 잡아서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꼭 얘기를 하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금전적인 도움보다도 그렇게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응원을 해주신 게 최종적으로 저한테 좀 도움이 돼서 결국 집을 분양받게 되었고 분양받고 나서 벌써 몇 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역시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상 저는 원래 집을 사고 싶지 않았는데 사게 됐었고 그리고 사는 방식으로 왜 주택청약을 활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